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말인 오늘 혹한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반대로 배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서울시당은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에 나섰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62만 개를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극한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거센 찬바람에 서울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일부 지역엔 눈폭탄 수준의 폭설까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춥다고 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 강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80m의 인공폭포가 거대한 빙벽이 됐습니다. 매서운 한파에 얼어붙은 겁니다. 동호회원들은 등반 장비와 로프에 의존한 채 한 발 한 발 오르며 추위와의 싸움을 이어갑니다. 강원도의 날씨가 훨씬 더 뼛속까지 시린 것 같습니다. 꼭대기까지 제가 올라갈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 들었는데 끝까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분무기로 물을 뿌려 두루마리 휴지를 얼려보겠습니다. (5분도) 채 안 돼 꽝꽝 얼었습니다. 바닥에 떨어뜨려도 모양은 변함이 없고 손으로 접자 뚝뚝 끊어집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철원은 영하 15.9도까지 떨어졌고 화천 광덕산과 경기 연천도 영하 14도 밑으로 내려가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도 영하 10.8도를 기록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고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두꺼운 옷으로 중무장한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최대한 바깥에 드러나는 데를 완전히 가리게 했어요. 평소엔 이렇게 안 다니죠. 울릉도와 제주, 호남 서해안 일대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간은 최대 3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10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렇게 추운 한파만큼이나 여야 정치권에도 한기가 가득합니다. 먼저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과의 이 합당 문제로 얼어붙었습니다. 합당 반대파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가 자신에게 좌표를 찍어서 2만 개에 가까운 문자 폭탄을 받았다며 이것은 야만이고 폭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대표가 멈추지 않으면 여기까지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신희철 기자입니다. 연일 합당 반대 메시지를 내온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 오늘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해 원칙 없는 속도전은 개혁이 아니라 계약이다. 그 결과는 공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만 개 가까운 문자 폭탄을 받았다. 당대표가 특정 커뮤니티에서 좌표를 찍고 특정 유튜브에서 제 전화번호를 공개한 이후에 훨씬 심해졌다며 정청래 대표가 멈추지 않으면 여기까지라고 적었습니다. 합당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의원은 정 대표가 당을 둘로 쪼개버렸다며 불신임 투표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초선 의원들이 모인 단체 SNS에서는 언론 보도로 공개된 대외비 문건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한 의원은 이 문건 자체가 정 대표가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증거 아니냐는 취지로 정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세 분 빼고는 모두가 다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제 하는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내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가 당내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안팎에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 행태가 우려스럽다면서 여당이 지금 지지율에 취해서 이 선거에서 낙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솔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득표율 차이가 0.91%포인트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 대표는 서울과 대전, 충청권에선 득표율이 더 낮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 취해 향후 선거에서 낙승할 거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조 대표는 또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은 합당 찬성론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죽일 듯 달려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부 논쟁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과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친청계 민주당 의원은 조 대표는 합당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연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당원 투표까지는 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합당 문제는 전당원 토론과 전당원 투표 등 지켜야 되는 당헌 당규가 있습니다. 민족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총의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극한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배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당 윤리위는 친한계가 제소한 보수 유튜버에 대해 징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징계 대 징계로 맞붙은 모습입니다. 손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하면서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겁니다. 지방선거가 4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이끌 서울시당 위원장 교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중앙윤리위가 속전속결로 일정 기간 당원권 정지를 내릴 경우 배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친한계는 배 의원 징계 시도는 전형적인 입틀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에 친한계인 김경진 전 의원을 임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했다가 친한계로부터 윤리위에 제소된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고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는 마무리됐다는 입장입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한 사퇴나 재신임 요구에 대해 일단락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대표의 재신임과 그리고 사퇴 요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설 연휴 전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고 다음 달 1일쯤 새 당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두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손희애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주택가에 위치한 한 지하차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차고엔 전기차 2대가 있었는데 모두 불에 탔습니다. 불길이 워낙 세서 하마터면 큰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택을 집어삼킬 듯 거세게 타오릅니다. 시커먼 연기도 하늘을 뒤덮습니다. 폭발하는 소리도 연신 들려옵니다. 소방관들이 연기를 헤치고 들어가 연신 물을 뿌립니다. 선생님, 일단 다 나가주세요. 밖으로 다 나가주세요. 차고 문을 열자 주차된 차량이 불에 휩싸인 모습이 보입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린 뒤 차량에 방화포를 씌웁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2시 20분쯤입니다. 계속 폭탄 터지는 소리는 나고 불은 이제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펑펑펑펑 아주 그냥 폭죽 소리보다 훨씬 크게 났어요.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이 집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고에 세워져 있던 전기차 2대가 모두 탔고 주택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전기차 제조사와 조사 일정을 협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컴퓨터 키보드에 접착제가 뿌려져서 키보드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알고 보니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경찰까지 나서서 조사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금융회사에서 비서로 일하는 30대 여성. 얼마 전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보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컴퓨터 키보드 자판에 접착제가 뿌려져 딱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키보드를 치는 순간 이거 왜 그러지? 안 쳐지네? 자판이 눌리지 않아서 보니까 약간 딱딱한 게 무너져 있어서. 사무실엔 CCTV가 없어 영문을 모르는 채 불안감만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닷새 후 동료 비서가 찾아오더니 자기가 벌인 일이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냥 키보드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랬다. 자기가 고장을 내면은 새 것으로 교체할 테니 그런 소리가 덜할까 싶어서 고장 내드렸다. 말문이 막히고 더 이렇게 무서워서 손이 발발발 떨리더라고. 여성이 쓰던 키보드는 다른 직원들도 똑같이 사용하는 회사에서 지급한 제품이었습니다. 여성은 전부터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의 연장이라고 보고 회사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료 비서는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업무 방해와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사회부 백승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자, 햄스터가 보이는데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네, SNS에서 여러 차례 화제가 됐던 또 논란이 됐던 생중계 영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햄스터를 종이컵에 넣고 흔드는 남성, SNS에서 라이브 방송 중인데요. 시청자들이 그만하라고 말려보지만 아랑곳 않습니다. 자, 흔듭니다. 쉐이키. 이게 학대예요, 이게. 알겠어요? 네, 학대 행위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햄스터 몸 여러 군데에서 진공청소기를 갖다 대더니 그대로 빨아들이는 잔인하게 괴롭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거품 목욕을 시켜주겠다면서 햄스터 몸에 비누칠을 한 뒤에 두 손으로 보시는 것처럼 사정없이 비비기도 합니다. 이후에 물로 씻기지도 않고 그대로 우리에 던져버리는데요. 이 남성, 지난해 3월부터 이런 학대 영상과 사진을 올려서 이미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최근에 남성의 집을 찾아가 동물 22마리를 긴급 격리했는데요. 동물단체는 구조된 동물들의 주요 장기가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영상만 봐도 얼굴이 찌푸려지는데 학대 수법이 정말 악랄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건 볼까요? 이번에는 선박이 보입니다. 이건 무슨 사건이죠? 네, 같이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대형 선박에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제주에서 목포를 향하던 1만 톤급 화물 선박인데 실려있던 화물차 3대에서 불이 난 겁니다. 선박 내부로 소방관들이 호스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불이 번지면서 배 곳곳이 화재로 검게 그을렸습니다. 탑승객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는데요. 배에는 화물차 86대와 승용차 41대 등 차량 120대 이상이 실려 있었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찔했던 선박 화재였습니다. 마지막 사건 보겠습니다. 외국인 야구 선수 모습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유현진 선수와 함께 뛰었던 악동 야시엘 푸이그 선수입니다. 쿠바 출신 스타 메이저리그로 2022년도와 지난해 국내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에서도 뛰면서 국내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친숙한데요.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최대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인데 불법 스포츠 도박 연루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고 사법 방해를 한 혐의입니다. 앞서 푸이그는 지난 2019년 불법 도박 조직과의 연루 사실을 부인해 오다가 이후 말을 바꿔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는데요. 이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방법원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배심원단 유죄 판결이 실제 선고로 어떻게 이어질지 이 푸이그 선수의 운명 오는 5월 26일에 선고 공판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미국 법원에서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쿠팡의 과실이 인정되면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따라서 이 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미국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 쿠팡 INC와 김범석 의장이 공동 피고로 명시됐습니다. 서버가 한국에 있더라도 보안 예산과 정책, 사고 대응 프로토콜 등 핵심 의사결정이 미국 기반의 경영진에 의해 통제됐으므로 미국 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합니다. 소장엔 쿠팡 INC와 김 의장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과 묵시적 계약 위반 등으로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피해자와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집단 소송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The company Coupang availed itself to the laws, to the business of New York and the United States, and by doing so, they owed a right not just to citizens here, but to Koreans, to anyone who uses their app. 소장의 소송 참가인 수가 적시되진 않았지만 7,000명 이상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한편 쿠팡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어제 오후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14시간의 장시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62만 개, 무려 60조 원어치를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벤트를 하면서 참여자들에게 62만 원을 나눠주려다가 실수로 비트코인을 보냈다는 겁니다.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100% 회수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배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비트코인 2,000개, 우리 돈으로 약 1,950억 원이 갑자기 입금됐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초유의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용자 249명에게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겁니다. 지급 당시 시세로 따지면 비트코인 한 개당 9,770만 원, 총액은 60조 5,7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빗썸은 오후 7시 지급 후 20분 만에 오지급을 인지했고 35분부터 출금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이용자가 지급 직후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가격은 한때 8,111만 원까지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거래소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단위를 틀릴 수가 있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 못 믿을 것 같아요. 지난해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 개수는 약 4만 2천 개인데요. 이번에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62만 개, 실제 보유량의 13배에 해당하는 이른바 유령 코인이 지급된 겁니다. 빗썸은 대부분을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약 122억 원 상당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빗썸은 사과문을 내고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빗썸 본사에 현장 점검반을 보내 사고 경위와 위법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최주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네. 뭐 황당한 일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가요? 네, 발생한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했는데 거기서 벌어진 초유의 사고입니다. 빗썸은 오후 7시쯤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들에게 이 랜덤 박스, 그러니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실제로 원화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지급한 겁니다. 빗썸은 20분 만에 문제를 인지하고 거래를 차단했는데요.
대량의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일부 고객들이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시세 사고 발생 30분 만에 15%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잘못 지급된 이 비트코인의 규모가 역대급이라서 그런 거였죠. 맞습니다. 사실 빗썸이 원래 이벤트로 생각했었던 예산 자체가 단 62만 원입니다. 참가자 249명에게 2,000원, 10,000원, 5만 원 중 한 개씩 지급하는 일종의 소소한 이벤트였는데, 그런데 2,000원이 아니라 비트코인 2,000개, 5만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 5만 개 같이 결국 62만 원이 아니라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돼 버린 거죠. 당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9,700만 원 정도였는데 무려 60조 원이 넘는 양입니다. 와,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네. 얼마나 회수가 됐습니까? 62만 개 대부분은 회수가 됐는데 아직 125개가 회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 들어온 비트코인을 바로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거나 다른 가상자산을 산 경우도 있었는데요. 일부 고객은 고민할 시간을 더 달라고 하거나 이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 지급된 62만 개의 비트코인 있잖아요. 네. 이게 빗썸이 실제 갖고 있던 것도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빗썸이 위탁받아서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5만 개 수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일반 은행과 달리 온라인상 숫자로만 거래를 하고 후 정산 과정에서 이 기재 내역에 맞게끔 돈이 이동하는 장부 거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갖고 있지도 않은 유령 코인이 지급될 겁니다.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거래소가 지금 뭐 찾지 못한 125개를 네. 어떻게든 찾으려고 회수하려고 할 것 같은데 네. 반환 의무가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법조계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실수로 오입금한 것을 공지한 만큼 은행의 이 차고 송금 반환하고 좀 비슷하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형사상으로는 이 가상자산을 이 법정화폐와 같게 취급할 수 없다며 횡령죄로 처벌이 어렵다 이런 판례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 손해를 본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빗썸이 현재 이 보상 입장을 밝히긴 했나요? 네, 빗썸이 조금 전에 공식 사과와 함께 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이번 시세 급락 과정에서 피해도 보상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이 급락하는 걸 보고 놀라서 이 싼값에 팔아버린 이른바 이 패닉셀 고객들의 손해를 회사 책임으로 판단하고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최주연 기자였습니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선뜻 뭘 사기도 겁이 나죠. 그러다 보니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도 손님들 지갑을 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옷을 한 벌, 두 벌이 아니라 킬로그램 단위로 팔고 과자도 담을 수 있을 만큼 담아가라면서 소비를 유도하는 판매책도 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윤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구니에 옷을 담아 저울 앞으로 향합니다. 1kg이 넘자 아쉬운 듯 패딩을 내려놓고 신중하게 다시 고릅니다. 한 두 개 정도, 한 개 정도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마침내 1kg에 조금 못 미칩니다. 1kg당 29,900원. 무게에 맞춰 전략적으로 고른 겁니다. 이 옷 7벌은 정가로 약 2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무게로 1kg이라 29,900원만 내면 되는데요. 할인율은 약 91%입니다. 원하는 옷을 싼 가격에 사는 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달렸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놀이가 됩니다. 한 4-5벌 정도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잘 골라서 그래도 저렴하게 잘 가져가자.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예뻐요? 이게 예뻐요. 이마트도 8년 만에 과자 무제한 골라담기 행사를 부활시켰습니다. 25,000원만 내면 박스 한 상자에 과자를 마음껏 담을 수 있습니다. 미니 쌀포대에 즉석밥을 채우고 화분 흙을 골라 담아 사는 곳도 있습니다. 선별하고 전시하는 그러한 비용을 줄이는 대신 이제 소비자에게 각자 해라 하는데 소비자는 그게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거 보물찾기 하듯이 그거를 고르는 재미가 있다. 고물가 시대, 재미를 더한 소비 방식이 위축된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올린 영상 하나가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원숭이와 합성한 겁니다. 인종차별 논란에 삭제를 하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사과는 거부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의 얼굴이 원숭이 몸과 합성돼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SNS 계정에 올라온 겁니다. 지난 2020년 대선이 사기였다는 주장을 담은 1분 길이의 영상 막판에 등장합니다. 현직 대통령 계정에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영상을 공유한 것 자체도 논란이 됐지만 무엇보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원숭이와 합성한 점이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흑인을 영장류에 빗대는 것은 노예제도 시기 사용돼 온 인종차별적 표현으로 일종의 금기로 평가됩니다.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비난 여론이 들끓자 영상은 12시간 만에 삭제됐습니다. 별 문제 없다고 주장한 백악관은 계정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영상 앞부분만 보고 SNS 관리 직원에게 넘겨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잘못한 건 없다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And I didn't see the whole thing. I guess during the end of it, there was some kind of a picture that people don't like. I wouldn't like it either.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출생지가 케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일 것만 같은 유럽 왕실의 왕비와 공주들이 줄줄이 드레스 대신에 군복, 이 전투복을 입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청해서 군에 입대를 하고 힘든 군사훈련까지 받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임종민 기자가 전합니다. 안대를 쓴 채 전투복 차림으로 거침없이 다이빙하고 맨손으로 철제물을 오르다 레펠 하강을 합니다. 네덜란드 예비군에 입대한 54살의 막시마 왕비입니다. 기품 있는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던 왕비가 하루아침에 일반 병사가 된 겁니다. 네덜란드 왕실은 막시마 왕비가 안보에 기여하고자 입대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막시마 왕비의 장녀 아말리아 공주는 지난해 국방대학에 들어가 군사훈련을 받고 상병으로 진급했습니다. 유럽 왕실 공주들의 군복 입은 모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총기를 분해하는 노르웨이의 알렉산드라 공주, 헬멧을 쓰고 전투기에 탑승하는 스페인의 레오노르 공주, 스웨덴의 빅토리아 왕세녀는 23년 전 기초 군사훈련을 수료한 뒤 여전히 훈련을 이어가며 베테랑 군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행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흔들리는 미국과의 동맹 등의 위기감을 느낀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유럽 왕실층이 직접 군복을 입는 장면을 노출해 스스로 방위 역량을 강화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완전체로 돌아오는 방탄소년단, 이 BTS의 전 세계가 그야말로 난립니다. 컴백 예고일까지 40일 넘게 남았는데 곳곳에서 티켓 매진에 이 숙소 예약 대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멕시코에서는요, 이 티켓을 못 구한 팬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 명의 여성들이 방탄소년단을 외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사진과 각종 굿즈도 눈에 띕니다. 현지 시각 그제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방탄소년단 팬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5월 예정된 BTS 콘서트 티켓이 37분 만에 매진됐는데 재판매 플랫폼에서 해당 티켓들의 상당한 웃돈이부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BTS 팬들은 유료 회원 우선 구매 프로그램에도 순식간에 티켓이 매진된 것과 관련해 티켓 판매사 측의 설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Que no pedimos otro concierto, ¿no? Entonces esa era nuestra prioridad de nosotras y no valió el pago de esa membresía. 콘서트 주최 측과 티켓 판매사는 사기나 부정 행위가 없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티켓이 판매됐다는 입장입니다. BTS 공연 티켓 전쟁은 영국에서 새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는 7월 런던 공연이 열리는 토트넘 스타디움에 이틀간 총 관객 12만 명이 몰리는데 토트넘 스타디움 역대 최고 객석 점유율 기록을 세운 겁니다. 레이디 가가, 비욘세의 공연도 넘어선 수치입니다. 아직 발매도 안 된 BTS의 앨범엔 기대감이 갈수록 커집니다. 다음 달 20일 정식 컴백과 함께 동시 발매될 정규 5집 아리랑은 지난 4일 기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3주 연속 사전 저장 수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인도네시아 한 주택가에 야생 표범이 들이닥쳤습니다. 주민 여러 명이 다치고 집까지 파손되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야생 표범 한 마리가 집 안마당으로 내려와 자리를 잡더니 한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표범이 밖으로 뛰쳐나오자 놀란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납니다. 현지 시각 그제 인도네시아 자바주의 주택가에 야생 표범 한 마리가 침입했습니다. 주민 여러 명이 다쳤고 표범은 수시간 만에 잡혀 자연보호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형형색색 풍선이 떠오르고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풍선이 갑자기 공중에서 폭발하며 불길이 치솟고 놀란 참가자들이 급히 몸을 피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열린 정치 집회 도중 수소가스를 채운 풍선이 폭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헬륨 대신 수소를 풍선에 사용하는 인도에서는 종종 비슷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모스크 내부가 크게 흔들립니다. 놀란 예배객들이 밖으로 뛰쳐나오고 현장은 순식간에 먼지와 비명으로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 인근 모스크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31명이 숨지고 169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소수 정파를 겨냥한 공격 가능성을 포함해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배후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까치발을 든 인물의 발을 섬세하게 담아낸 작은 스케치 한 장. 미켈란젤로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발 습작이 최근 경매에서 우리 돈 약 40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작품 가운데 최고가로 당초 예상가의 10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꽁꽁 싸매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오늘보다 더 낮아지겠는데요. 추위는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 내립니다. 호남 서해안의 많게는 10cm 이상, 제주 산간에는 30cm 이상으로 폭설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밤사이 시간당 5cm 이상으로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눈비 소식이 없는 수도권과 동쪽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전국에 바람도 강해서 불씨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3도, 전주와 대구가 영하 1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1도에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